이런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이 어떤 나한테 어떤 즐거움을 주다 보니까 그게 만족이 됐었는데 역으로 따져보면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사랑하지 않았구나. 어느 스포츠를 가더라도 자세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거고 네. 호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일반인들은 그 시간을 지루해하고 빨리 벗어나서 내가 능숙해지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운동에 대한 인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몸학교의 어떤 취지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저희 이제 몸학교는 이제 그 본인들한테 내가 어떤 운동이 필요하고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부상을 예방하고 내가 즐겁게 운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저희가 모셔서 운동 방법이라든가 본인들이 또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른 자세 걷는 거라든가 뭐 요통이라든가 발목, 어깨 다양한 어떤 것들 각 전문가들을 모셔서 내 몸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운동법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몸학교의 어떤 이론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저희한테 지금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운동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맞는 평가 후의 운동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몸을 먼저 인식을 그쵸. 내 몸의 움직임을 인식을 해라. 예, 왜냐하면 뇌는 계속 활성화되고 세포는 계속 만들어지니까 내 움직임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는 그 기본 우리 옛날에 초창기에 배웠던 기본 국민체조 그것처럼 움직임을 인식하면서 내 몸을 하나하나 인식하면서 움직임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그냥 습관화되고 반복된 운동으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예. 인지와 인식이 먼저 중요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원하는 지금 전문가들이 나와서 추천해주는 그런 운동들을 만들어가서 습관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자연히 무의식 상태에서 능숙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움직임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물리치료사들이 수저를 잡는다, 펜을 이렇게 네. 잡는다고 했을 때 그냥 펜을 이렇게 잡았다, 글씨를 쓴다로 표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을 들고 뻗어서 펜을 잡고 손목을 들어서 끌고 와서 종이에다 놓고 하는 거를 벌써 몇 단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냥 펜을 잡고 글씨를 썼다는 2단계밖에 안 되지만 이 단계를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단계에서도 또 더 작은 부분들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간다면 나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운동을 하나를 하더라도 국민체조를 하더라도 팔을 들어서 머리 위까지 들었을 때 움직임을 자기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손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팔꿈치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느끼면서 가야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매번 매일 운동할 때마다가 아니라 네. 이제 습관화가 돼서 무의식 중에 능숙화가 되는 그 단계가 될 때까지는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그 과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무의식화되고 능숙화가 되면 그렇게까지 인식하지 않으면 될 거고. 우리가 습관화가 되고 능숙해져서 프로가 된다 그러면 네. 이 동작이 아주 이제 항상 일률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움직임을 해보면 일률적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작이 반듯하게 올라간다. 우리가 이제 쉽게 그렇게 되면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팔 올리는 동작이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다 다르거든요. 네. 다른데 우리가 굳이 습관화나 능숙함으로 가기 이전에 여기서 내 단계를 자꾸 세분화해서 보는 힘이 생기면 어딘가 이상한 거를 느낄 거고 어딘가 약함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리지만 지금 대표님도 팔을 이렇게 올려보시면 네.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디가 불편한지를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거고 근데 운동을 습관화로 가기 전에 이 동작을 반복을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그냥 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볼펜 하나를 들고 든 거는 환경의 변화를 준 거예요. 여기에 물병을 하나 들고 가면
이제 무게를 바꿔준 거잖아요. 네. 그럼 환경의 변화가 생긴 네. 거예요. 똑같은 내가 팔을 드는 동작이지만 지금 일반인들이 운동을 했을 때 오늘은 볼펜을 들고 운동을 해보고 내일은 물병을 들고 연습을 해보고 다시 맨손으로 운동을 해보고 이걸 자꾸 반복하면서 그 차이를 또 느끼게 되면 이 안에서만으로도 지금 처음 움직임을 시작할 때만이라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네요. 뭐 그게 수영에도 접목될 거고 예, 예.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어떤 운동을 근력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다양한 모든 운동에서 초기에는 정말로 내 몸을 하나하나를 인식하면서 어떤 움직임을 이해하고 네. 그 과정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느 스포츠를 가더라도 자세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거고 네. 호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일반인들은 그 시간을 지루해하고 빨리 벗어나서 내가 능숙해지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뇌까지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뇌가 활성화되는 시간은 이때가 제일 많은 거예요. 처음 배울 때, 인식할 때, 내 움직임을 자꾸 인식할 때. 그게 지금 말하는 성체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많이 계속 나올 수 있게 하는 거는 이 단계를 내가 많이 연습을 해야 되지 능숙함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축구공을 하나 차고 공을 멀리 보낸다, 짧게 보낸다 하는 것도 변화잖아요. 그렇죠. 환경의 변화. 예, 네. 변화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디딤발과 움직이는 발의 속도나 발의 각도, 발의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툭 차더라도 생각하면서 발목에서 통증이 있네? 는 걸 느낀다면 여기가 약간 흔들림이 있네? 하는 걸 느낀다면 저는 제대로 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운동할 때 그런 경험들이 사실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마라톤을 좀 좋아하고 이 라이딩도 좋아하는데 마라톤을 예를 들다 보면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오늘은 5km 뛰어야지. 오늘은 뭐 속도를 좀 더 당겨봐야지. 이제 그런 게 먼저 우선이에요. 그쵸. 그 생각을 먼저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이제 뛰기 전에 아니면 뭐 그 뛰는 과정에 저희가 좀 더 속도를 좀 더 내보거나 아니면 속도를 좀 더 천천히 해보면서 관절의 움직임을 좀 더 변화를 주면서 환경을 변화 주면서 내 몸을 인지하는 거죠. 실제로 무릎에 들어가는 부하라든가 어깨에 앉는 부하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인지해 가면서 내 몸을 하나하나 이해해 가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을 먼저 좀 더 겪은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내 몸을 좀 더 이해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맞죠. 네. 그러면 훨씬 더 부상 없이 결론은 이제 부상 없이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뇌가 활성화되고 뇌세포가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져서 또 이제 그런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대표님 좋은 예로 그 마라톤을 하시면서도 아니 1시간 안에 갈 거를 30분, 40분 만에 가면 물론 폐 능력은 좋아질 거고 근력도 좋아질 거고 좋아지겠지만 그게 과연 오히려 내 몸을 더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동안에 1시간이 됐든 30분에 가는 그 시간 동안에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뛰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파도 그냥 가죠. 근데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통증을 무시해 버리면 새로운 통증이 발생이 될 거고 그 새로운 통증이 커버리면 이 작은 통증은 느끼지도 못하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럼 얘는 계속 문제가 있는 거죠.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게 또 보상작용도 있고 잘못된 또 새로운 보상작용. 움직임을 또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내가 평생을 이 돛담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길게 긴 강을 가든지 하려면 이 돛담배 상태를 자꾸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지금도 이제 제 나이 되면 더 이제
뭐 다 살았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그 돛담배 상태를 자꾸 점검을 하고 그걸 잘 점검하신 분들이 보면 운동하면 뭐 60대, 70대인데도 건강한 모습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스스로 좀 반성한 부분이 생겼어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좋아하는 건 되게 이제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예. 러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이클, 그다음에 테니스, 뭐 수영도 했었고. 근데 사실 저는 제 몸을 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하고 나서 이제 좀 아침에 일어나면 좀 허리가 아프거나 근데 그 이유를 알거든요. 되게 뻣뻣해요. 유연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스트레칭도 잘 안 돼 있고. 예. 그러면서도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했던 운동의 목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쓰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어떤 성취감을 느꼈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10km를 가서 내가 시간을 단축했어. 이런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이 어떤 나한테 어떤 즐거움을 주다 보니까 그게 만족이 됐었는데 역으로 따져보면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 몸을 더 사랑했어야 되고 내 몸을 더 인식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더 가졌으면 이 운동과 내가 좀 더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만들어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때까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잘못됐다고 되거든요. 아니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네. 그게 그 나름대로 이 뇌를 프레시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해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좀 오버한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좀 과하게 하다 보니 더 뻣뻣해지는 느낌도 들고 통증도 만들게 되고 맞아요. 그거를 좀 수위를 낮춰서 자전거를 탔고 마라톤으로 했으면 오히려 그 프레시해지고 이제 신선해 이렇게 그 인지를 좀 활성화 시켜주고 아니면 이 몸을 좀 더 차근차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었는데 과하게 간 게 조금은 이제 잘못됐다. 네네. 뭐 저는 그 네. 생각을 해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저는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당연히 어떤 뇌가 좀 더 리프레시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만족도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제 몸을 위해서 좀 더 스트레칭이라든가 예, 예. 이런 쪽을 좀 더 만들어가는 예.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맞습니다. 그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예. 당연히 뭐 운동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더 성취감이나 어떤 만족도 또 어떤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동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예. 대해서는 당연히 뭐 긍정적인 효과는 뭐 당연하겠죠. 예. 네. 그럼 하나 더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운동에 대한 접근법, 이 사람 각자에 대한 어떤 운동이 나한테 어떤 운동이 맞을까를 사실은 또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거라고 하면 나한테 수영이 맞을까? 아니면 뭐 스트레칭이 먼저 필요한가? 아니면 걷기, 달리기 어떤 게 맨발 걷기가 더 좋을까? 라는 어떤 고민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런 거를 좀 선택할 수 있는 아니면 좀 이제 전문가로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팁. 네. 어떤 운동이 좋다 이 이야기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고 뭐 축구 선수한테는 축구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운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프 하는 사람은 골프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권하는 운동이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관절이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어깨나 고관절. 그쵸. 네. 어깨와 고관절 그리고 네. 관절 가동 범위와 근력이 우리가 이제 환자를 평가하고 하는데 기본인데 네. 근력이 좋아야 돼. 관절 가동 범위가 좋아야 돼.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네. 답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아기가 뱃속에서 정상 보행을 하고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밖에 나오면 왜 못 움직이죠? 뭐 중력? 그렇죠. 네. 중력이 7.2라는 중력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근력이
엄마 뱃속에서 무중력 상태에서는 팔이 움직이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를 거의 다 뭐 비정상이 아니라면 다 하고 나오는데 밖에 나오면 그냥 푹 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이 처음에 하는 동작이 바로 누워서 이 중심선으로 팔 다리를 모으는 연습을 하게 돼요. 네. 이게 되면 다리를 끌어당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모아졌다가 이렇게 웅크리는 연습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엄마 뱃속에서는 다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되면 돌아 눕기를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엎드렸다가 고개를 드는 연습을 하게 되고 일어나 앉고 서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그런 동작들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는데 뭔가 불편함이 생기고 시작하는 게 이 제일 큰 관절. 근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관절의 제일 큰 관절, 고관절이나 이 어깨 관절이 움직임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시작하는. 우리가 어깨는 팔을 분명 다 들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나이가 들든 어깨가 아프든 안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동작을 보상하게 돼요. 네. 목이 하든 허리가 하든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고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뒤에 근육이 짧아지고 해서 정상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보상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척추에서 보상작용을 하고 목에서 보상작용을 하게 되고 발목에서 보상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고관절하고 어깨 관절을 스트레칭을 잘 해줘라. 이거를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면 다른 데서 보상작용하는 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근력이면 나쁘진 않죠. 네. 우리가 뭐 역도 선수가 될 건 아니잖아요. 웬만큼 들을 수 있을 것만 들으면 되는 거고 그 나이에 맞게 나이 드신 분한테 막 쌀한가마니 들고 옮기세요 하진 않잖아요. 네네. 우리 젊은 사람은 그만한 근력이 있어야 되지만 한 40kg 정도 들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럼 그게 없다면 조금 필요한 만큼 근력 강화 운동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충분히 잘해주면 큰 관절 운동을 우선 했으면 작은 관절들 목이라든가 허리라든가 발목, 무릎 관절 운동을 조금씩 해주면 그게 이제 스트레칭이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이라기보다는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관절 운동 범위다. 네. 관절 운동 범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스트레칭 운동을 먼저 좀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어깨 관절이나 이 엉덩이 관절,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고 그 큰 관절의 움직임이 좋아졌을 때 다른 작은 관절의 움직임들이 부수적으로 다 잘 될 거고 그러면 움직임이 좀 더 어떤 정상 범위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